예, 이제 귀빈 여러분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군 참모총장 박안수 대장님, 서울대학교 김성규 부총장님, 서울대학교 김상배 미래전 연구센터장님, 국회 국방위원회 한기호 위원장님,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제9회 육군력 포럼 개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연단 좌측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예,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육군력 포럼의 사회를 맡게 된 서울대학교 미래전 연구센터의 이정환 교수입니다. 예, 육군본부가 주최하고 서울대학교 미래전 연구센터가 주관하는 제9회 육군력 포럼은 인구절벽 시대 육군의 전략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패널 참가자분들과 다망하신 중에도 이곳까지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귀빈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는 급격히 감소하는 인구 문제에 맞서 육군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육군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총 3개의 세션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여러 전문가들을 폭넓게 모셨습니다. 중대하고도 어려운 주제에 관한 연구와 논의에 응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의의 모든 패널은 여러 국가에서 오신 귀빈 여러분들을 위해 동시 통역으로 제공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오늘 육군력 포럼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되신 내빈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참석자분들께 가볍게 인사해 주시고 참석자분들은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포럼을 주최하신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님이십니다. 예, 옆에 함께 하시는 김성규 서울대학교 부총장님이십니다. 그리고 본 포럼을 함께 주관하신 서울대학교 미래전 연구센터의 김상배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으로는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위원장이신 한기호 국회의원님이십니다. 그리고 국회 국방위원회의 전임 위원장이셨던 안규백 의원님이십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수석 전문위원이신 김병주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의 정연봉 위원님이십니다. 예, 이 밖에도 오늘 많은 분께서 오셔서 이 자리를 빛내주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드리지 못하는 점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미래전 연구센터의 김상배 센터장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센터장님께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미래전 연구센터 맡고 있는 김상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 육군본부가 주최하고 저희 서울대학교 미래전 연구센터가 주관하는 제9회 육군력 포럼을 인구절벽 시대 육군의 전략이라는 주제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저희가 올해도 미래전 연구센터가 육군의 유서 깊은 이 행사를 주관하게 되어 큰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희 미래전 연구센터가 개소된 지 올해 5년째를 맞는 해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더 그 의미가 새롭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육군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귀한 기회로 생각하고 진지한 자세로 이번 포럼을 준비하는 데 임했습니다. 예. 오늘 포럼의 개최를 위해서 여러 분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특히 오늘 귀중한 포럼의 장을 마련해 주신 우리 박한수 육군참모총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환영과 축하의 말씀을 위해서 서울대학교 교육부총장님이신 김성규 부총장님께서 찾아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게 어려운 걸음을 해주신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한기호 의원님, 그리고 또 우리 안규백 의원님, 예, 큰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또 육군 관련된 행사에서 이렇게 간간히 뵙게 되는 부분인데 항상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저희 서울대학교 입장에서도 큰 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런 종류의 학술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분들은 발표자와 토론자 그리고 세션의 좌장을 맡아주시는 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이신데요. 그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쉽지 않은 주제로 그것도 이렇게 넉넉하지 않은 시간에 저희가 모시게 되었는데 오늘 많은 좋은 말씀들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개최하는 저희 9회 포럼은 크게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전투형 육군으로의 병역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발표와 토론을 이어가게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안보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이런 기술을 도입해서 무기 체제만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그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싸울 것이냐에 대한 개념들 또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제도나 정책 또는 조직적인 차원에서의 정비의 필요성들이 좀 더 실질적으로 어떤 실감나는 의미로 좀 다가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토론들을 첫 번째 세션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연속선상에서 두 번째 세션은 저희가 좀 더 매력적인 육군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육군이 어떤 조직의 관리라든지 또 대외적인 이미지라든지 또 이런 복지 여건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뭐 구체적인 주거 여건까지도 포함하는 부분에서 육군이 사회 각 섹터로부터 주목을 받고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매력적인 육군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토론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션은 이런 변혁과 정비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또 다른 문제, 예비 전력 정회화를 통한 전시 또는 평시의 전투력 극대화에 대한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 단위라든지 또는 지역 지원 예비군이라든지 하는 이런 차원에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정규군과 비정규군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들을 털어놓고 같이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세 세션 다 모두 다 흥미롭고 재미있는 세션이기 때문에 끝까지 자리를 뜨지 마시고 자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작년만 해도 저희가 육군력 포럼을 개최할 때 코로나가 그렇게 완전히 물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회의를 개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물러나고 일상으로 회복하는 과정에서 진행되어지는 그런 포럼이어서 더 큰 의미를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는 물러났지만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은 완전히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 우리를 지금 고민케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그 관련된 얘기들 쉽지 않은 문제들인데요. 쉽지 않은 이슈들을 다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육군력 포럼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신 여러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개회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미래전 연구센터 김상배 센터장님의 개회사를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이번에는 9년째 육군력 포럼을 주최하시는 대한민국 육군의 박한수 육군 참모총장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육군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AI 드론보 세미나, 국제안보법 포럼, 또 합동성 강화 대토론회, 또 오늘 이 포럼까지 쭉 지나오면서 정말 육군을 사랑하는 분이 누구신가 취임할 때 궁금했었거든요. 오늘 와서 보니까 2번 이상 뵌 분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제가 평상시에 존경했던 대대장님을 포함해서 정말 국방위원장님, 또 전 위원장님, 또 교수님, 또 기자, 또 용원 기자님을 포함하는 군의 안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이 모든 분들이 배우니까 육군이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구나.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제대로 보고 아끼고 거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함께 고민하는 분이 이런 분들이구나, 감사한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직도 전투복을 입고 있는 입장에서 여러분이 보이시는 여기 앞에 그 PDP를 가리고 있는 마치 포럼의 홍보처럼 보이지만 저에게는 아직도 이것이 위장감탄처럼 보입니다. 아직은 야전의 때가 그대로 묻어있는 상태에서 정책부서의 총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에게 오늘 이런 순간이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가 필요하다. 제가 육군의 전반을 이해하고 앞으로 참모들과 또 사회 각처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군의 안보와 육군의 미래를 가지고 고민해야 될 매개체로서 한 사람으로서 총장이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굉장히 소중한 자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준비해온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육군 참모총장 박한수 대장입니다. 먼저 오늘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모든 내 기분 이렇게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평소 육군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육군의 든든한 후원자, 존경하는 한기호 국방위원장님과 안규백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육군력 포럼을 공동 주관해 주시는 서울대학교 김성규 서울대 교육부총장님, 그리고 김상배 서울대 미래전 연구센터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기조 연설을 해주실 유진 골츠 미 노스람대 교수님을 비롯하여 포럼에 참여하시는 국내의 전문가와 석학계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창끝 전투력의 핵심이자 우리 육군의 소중한 전우인 장병들도 참석해 주셨다고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육군을 사랑해 주시는 내 기빈 여러분, 우리 육군의 미래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15년 시작한 육군력 포럼이 어느새 9회째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육군력 포럼은 육군의 당면 문제와 미래 전략 환경을 냉철히 분석하고 유용한 개념과 대안을 제시하여 육군의 정책과 전략으로 환류되는 진정한 민군 소통과 협력의 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번 육군력 포럼에서는 인구절벽 시대 육군의 전략이라는 주제에 걸맞는 다양한 개념과 의미 있는 정책적 대안들이 제시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또한 육군이 직면한 다양한 대내의 위기를 극복하고 자랑스러운 육군, 승리하는 육군을 교현하기 위해 담대한 도정에 소용한 자원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내 기빈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안보 상황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국익을 위해 자국의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 충돌 등 국제 안보 정세의 불안정성은 점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불법적인 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하면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와 우리 군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그들이 주장하는 소위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하였습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우리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 행위입니다. 적반하장격으로
북한은 9.19 군사합의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고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고 필수적인 군사 보건 조치를 포함한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오늘 우리는 군 전투력의 발휘의 핵심이자 가장 소중한 자산인 사람의 문제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인구 절벽을 넘어서 인구 지진을 막기 위한 골든타임은 10년밖에 남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예측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절벽의 위기에 우리 육군의 병력, 부대, 전력 구조는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현존 전력의 완전성과 현장 실행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미래의 복합 위기와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육군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루는 주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갈 육군의 미래에 있어 가장 도전적이며 중대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시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 적과 싸워 승리하는 군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병력 자원 감소라는 제한 사항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전투형 육군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또한 매력적인 육군 만들기와 예비 전력 정예화를 통한 차별적 양병이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육군이 변혁적인 마인드로 새 발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참석해 주신 모두가 진정 뜻을 함께 한다면 이기는 것이 습관이 되고 인구 절벽의 위기 속에서도 매 순간 마디마디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육군은 열린 마음과 자세로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육군력 포럼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처럼 마련한 지혜의 항연에서 통찰력 있는 집단 지식을 발휘해 주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포럼을 주최하신 박한수 육군참모총장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셨습니다. 귀한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본 포럼의 주관 학교인 서울대학교의 김성규 교육부총장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교육부총장 김성규입니다. 환영사가 있는데 그 전에 좀 오늘 와서 느낀 소에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민을 나눌 때 민관군이란 말을 씁니다. 민관군.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제 학교에 나아갈 길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산관학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지금 뒤에 산관학 할 때 분명히 군은 없습니다. 거기 군은 들어 있지 않은데 오늘 이 포럼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대학이 군과 함께 뭔가 같이 할 게 많을 것 같다. 앞으로 이 포럼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대도 참모총장과 좀 나중에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은 육군을 위해서 아니면 군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드려야 될지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준비해온 환영사를 읽겠는데 좀 기네요. 제가 국어국문학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환영사는 제가 반 이상 고치는데 이번에는 어떤 분이 초안을 잡아주셨는지 너무 잘 쓰셨어요. 그래서 손을 안 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미래전 연구센터와 육군본부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힘을 모아 제9회 육군력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육군이 안고 있는 시대적 고민을 나누고 과감한 혁신과 도전을 통해 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육군 참모총장 박인수 대장님과 미래전 연구센터장 김상배 교수님, 포럼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육군력 포럼에서 사회 발제 토론을 맡아
해안을 제시해 주실 연구자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소중한 걸음을 해주시고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유관기관과 학계 군사안보 전문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육군력 포럼의 주제는 인구 절벽 시대 육군의 전략입니다. 이 인구 절벽 문제는 사실 육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학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학 입학생 수가 이제 20만 명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많은 대학들이 이 이합 집산을 시작하고, 아직은 서울대를 다른 학교랑 인구 때문에 합치라는 얘기는 없지만은 지방대들은 지금 대학 간 합병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인구 절벽 문제는 육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안고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는 우리 사회 전체가 직면하고 해결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군 역시 이 어려움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국가와 국민 모두의 안녕이 굳건한 안보에 달려 있음을 고려하면 병역 자원의 급감은 군대만의 위기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서 대응을 모색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군의 정예화, 첨단화, 병력 구조 개편, 여성 병력 활용, 해외 인력 수용, 이민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각각의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둘러싼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동안 국방 인력의 축소는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국제 질서는 지정학적 갈등과 지역적 분쟁에 의해 흔들리고 있으며 에너지, 기후, 질병에 얽혀 발생하는 혼란은 우리의 안보에 대한 새로운 위협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미래에 대처하기 위해 학계와 군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은 필수적입니다. 국방조직과 학술연구기관 사이에 형성되어 온 협력 네트워크를 토대로 육군력 포럼이 군학연에 더욱 긴밀하고 체계적인 공조를 견인하며 다양하고 복잡한 안보 현안에 대한 건설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맡아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포럼을 통해 학계, 언론계, 정부 및 군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인구 절벽 시대라는 도전에 강건히 맞서는 자랑스럽고 승리하는 육군을 육성하기 위한 참신한 발상과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1970년대 중반에 서울대가 관악으로 그 전체 종합화하면서 이전할 때 그때 학생 정희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시인이 되었는데 그 학생이 서울대 관악 캠퍼스 기공식에서 써서 본인이 학생이 써서 읽었던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조금 변형돼서 대개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미래 나갈 길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은 눈을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라는 말로 변형돼서 사용되고 있는데 저 이것을 조금 더 바꿔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방의 길에 대해 묻거든 고개를 들어 육군력 포럼을 보게 하라로 바꾸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제9회 육군력 포럼에 함께해 주신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육군력 포럼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규 서울대학교 교육부총장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셨습니다. 뜻깊은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축사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국방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계신 한기호 국회의원님의 축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위원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거수경례하면 제일 웃는 사람이 안기백 의원님이에요. 아직도 지가 군인인가 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제가 군인들이 주관하고 또 군인들이 많이 참석한 행사장에 가서는 거수경례를 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구 절벽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부총장님께서도 이런 심각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제 강원도 교육계 포럼에 갔다 왔습니다. 이 교육계에서 포럼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인구 문제였습니다. 거기서 내놓은 안들을 보고서 이렇게도 발상하는구나 이런 것을 느꼈는데, 무엇을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가? 고등학교에서 일부 인문계 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마이스터고로 바꾸자. 그래서 제가 나온 그 철원에 있는 김화 중고등학교 중에서 공고를 뭘로 바꾸냐면 국방과학고등학교로 바꿉니다. 그래서 학교들을 다 바꿔서 모집을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가졌던 생각을 버려야 된다. 두 번째는 대학교에 우리 외국에서 유학생들이 오는데 중고등학교도 유학생을 받자, 외국에서. 그래서 외국에 유학생을 받기 위해서 강원도 교육청에서 그리고 각 지자체장들이 베트남부터 몽골까지 온 나라를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이 지금 외국인들이 얼마나 와 있냐? 우리 강원도에 한 100명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케어해 주기 위해서 부모가 따라옵니다. 따라올 수 있도록 비자가 나갑니다. 그리고 부모는 와서 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발상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인구 절벽에 대한 문제를 우리 군에서도 고민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고민하느냐? 제가 물론 PMC에 대한 그 세미나도 했습니다만 PMC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일부입니다. 우리가 지금 심각한 문제는 병사입니다. 간부가 아닙니다. 간부는 질에 대한 문제고 병사는 양적인 문제입니다. 이 양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방법은 미국이 이미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을 든 군인을 빼고 전투병을 빼고 나머지는 다 민간 영역으로 넘겼습니다. 우리는 군무원을 지금 4만 7천 명 정도를 편성해 가지고 있습니다. 군무원으로 계속 갈 것인가? 우리 스스로 자문을 다시 해야 됩니다. 군무원들도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군무원들이 4만 7천 명씩 왔는데도 불구하고 국방부에는 군무원이 근무할 수 없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또 국방부 공무원들은 우리 군부대에 근무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방부와 군 간에 굉장한 괴리감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법을 제가 3번이나 바꾸려고 발의했지만 매번 무산됐습니다. 이번 21대에도 발의했는데 무산됐습니다. 이렇게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는 절대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민간 영역을 확장하고 또 예비역을 활용하는데, 예비역은 바로 누구냐 하면 우리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미국의 장군들이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미국에는 약 1,600명 정도의 장군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반은 현역입니다. 나머지 반은 상근 예비역입니다. 우리 같은 향토 사단, 미국에서는 주 방위 사단은 사단장이 전부 예비역입니다. 그리고 미 국방성의 펜타곤의 상황실을 제가 가봤었는데 거기 대령이 4명이 교대하면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령들도 4명이 다 예비역입니다. 상근 예비역으로 특별히 자리를 이동하고 바꾸지 않을 자리는 상근 예비역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군도 우리는 지금 예비역들이 6개월 상근 근무할 수 있는데 이제는 이걸 풀어야 됩니다. 풀어서 가지 않으면 예비역 활용도 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 간부의 부족에서 질적인 문제가 이제 계속되는데 오늘도 AI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AI만 가지고 과학만 가지고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도 축사하라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에 조선시대는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농자지 천하 대본야 이렇게 얘기했죠. 농사 짓는 사람이 최고의 자산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국가의 자산. 이제는 식자지 천하 대본야 이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가진 이것이 바로 앞으로의 무력이고 이게 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는 다시 한번 나눠서 우리 군에 대해서도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안 된다. 병사들 따로, 이거는 양의 문제입니다. 간부들 따로, 군무원 따로, 그리고 민간 영역 따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걸 어떻게 편성할 거고 편성하고 조화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부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군, 학, 연 했는데 여기다가 정을 넣으십시오. 정치를 포함시키지 않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군인 아저씨들은 전부 다 정치적인 중립, 이래서 정치인만 보면 경기를 하는데 정치인이 개입하지 않고 정치인이 풀지 않으면 전혀 풀리는 게 없습니다. 정치적인 중립이 정치를 모르는 게 아니라 정치를 알고 선거에서 중립을 지키라는 것이지 정치를 멀리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이런 행사에 자주 와서 얼굴을 비추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정치인이 멀리 있지 않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안기백 전 전임 위원장님, 저하고 당은 다르지만 누구보다도 군을 사랑하고 군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항상 존경하고 있습니다. 18대 국방위원회에서 처음 만났는데 지금까지 계속 국방위원회에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제정신이 아닌 분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길 또 부탁을 드리고, 또 저도 이제는 좀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당신 바보 아니야? 왜 국방위만 있는 거야? 군대생활 그렇게 싫도록 했으면 국회에 가서는 딴 데 가야지 왜 국방위만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내년도 선거가 잘 되면 좀 한번 옮겨볼까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여기 생도들도 와 계시는데 진짜 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는 아주 완전히 달리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중고등학교에 외국 유학생을 받아서 우리 학생들을 보충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지금 밖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 군인은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이지만 이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기호 의원님의 축사 말씀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축하와 조언의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전임 국회 국방위원회의 위원장이셨던 한규백 의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어서서 인사라도 한번. 한규백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안규백 의원님 죄송합니다. 안규백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네, 축사 시간이 길어서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강의 안무는 뒷물에 밀린다는 역사의 순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로운 우리 육군의 지휘부와 함께 하게 되니까 더없이 반갑고 따뜻한 말씀을 전합니다. 오면서 그 포도 위에 뒹구는 그 낙엽을 보니까 이제 계절도 연말을 향해서 치닫는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육군역 포럼을 이야기할 때 이 역이 어떤 힘역자, 그 다음에 역사, 히스토리 역사, 그 다음에 다이어리 역사, 이 세 가지의 다중적 의미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옛날에 국방위원장 하면서 축사할 때 그 이야기 생각이 납니다만은, 어쨌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기획력, 상상력, 추리력을 발동해서 우리 군의 역량과 육군의 지혜와 힘을 보여줄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AI와 로봇, 드럼봇 뭐 이런 것들이 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추리력과 기억력, 상상력을 발동해서 그걸 능가하는 초인류의 육군이 돼야 됐다,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리로 거울로 삼으면은 용모와 옷을 단장히 할 수 있고, 역사를 거울로 삼으면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할 수 있지만은 육군을 거울로 삼으면은 대한민국 안보와 미래가 보인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간성들을 딱 뵈니까 저도 마음이 든든하고 항상 함께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포럼이 단순한 포럼이 아니라
이 세미나가 포럼이 아니라 우리 군에 육군이 더 나가고 또 대한민국 중심군으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실 이 전투력 체계란 게 유형의 전력과 무형의 전력이 있으면은 사실 눈에 보이는 무기 체계의 어떤 유형의 전력보다는 무형의 전력, 전신 전력이랄지 투지력자 의지력이랄지 인간성이랄지 도덕성이랄지 저는 이게 더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장군법 보면은 상하 동역자 승이란 말이 있듯이 바로 여기 계신 우리 지휘관들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오늘 이 어떤 인구력 절벽의 시대보다 더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오늘 뜻깊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규백 의원님께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귀한 격려의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일정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되어 있는 기조연설은 제1세션과 함께 추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육군본부의 최성진 정책실장님께서 오늘 모든 논의의 발편을 마련하게 되는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 주제는 인구절벽 시대 대비 육군의 전략입니다.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충성. 예, 육군본부 정책실장 최성진 소장입니다. 아까 그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의 보좌관께서 위원장님이 빨리 움직이셔야 될 템포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맞추기에 노력했는데 계산을 아무리 맞춰도 유진 교수님의 강의를 듣게 되면 중간에 일어서셔야 될 것 같아서 좀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이번에 육군역 포럼을 전반적으로 주무한 부서의 장으로서 먼저 이렇게 국가방위 중심군인 육군의 미래를 위해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내 기분과 그리고 안보 분야에서 최전문가들께서 오늘 또 고견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자리를 마련한 것에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우리 정책부서 외에도 저희 육군의 핵심 전투라고 할 수 있는 전후방 각지의 그 창급 부대에서 저희 전우들이 함께 와서 함께 육군의 미래를 고민하고 또 토론하는 그런 장이 됐다는 것이 더욱 기쁘고 그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션 발표 앞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부분에 우리 총장님부터 모든 분들이 인구 절벽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어떤 당면한 위협을 줬다는 것을 다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구 절벽에 대비한 육군은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전략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중위 연령이라고 하십니까? 가운데 축자 위치입니다. 말 그대로 어린아이부터 우리 최고령 100세 할아버지까지 전 인구에 나열을 해놓고 가운데 2분의 1을 했을 때 있는 위치가 그 중위 연령이라고 합니다. 88년도에 28세였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에 돌아들면서 32세, 37세, 올해는 45.6세입니다. 그러니까 47세입니다. 그러면 날짜로 따지면 77년생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허리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71년생입니다. 아마 베이비 부모 세대의 좀 마지막 세대일 것 같습니다. 제 친구들이 102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90만 명으로 다 떨어졌고 그래서 길 가시다가 혹시나 저 사람 몇 년생일까 하시면 71년생 하시면 대부분 맞을 것 같습니다. 저 굉장히 흔한 사람입니다. 오늘 흔한 사람이 여러분들께 간단히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차장님 한번 웃어주셔야죠. 하기로 했잖아.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그 혹시 3D 기억나십니까? 그 기피한다는 3D 문화, dirty, difficult, dangerous. 근데 요새 3D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탈세계화, deglobalization, 탈탄소화, decarbonization. 그다음 마지막이 데모그래픽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그 데모그래픽스. 인구 통계가 우리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재밌는 영상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70년대 일개 학년이 학교 운동장을 꽉 채운 이런 장면입니다. 이때 우리 정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면면한다. 그렇게 아주 강제적인 산하 제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저희 전교생이 모인 강당입니다. 뒤늦게 정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은 동생이라고. 하지만 이미 그 출산율이 저하되기 시작한 그 모멘텀은 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0.78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숫자는 평시에 0.7명대로 떨어진 경우는 대한민국 말고는 딱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독일입니다. 1990년대에 서독과 동독이 통일되면서 동독 지역에서 94년도에 일자리도 없어지고 하니까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한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기를, 아기 낳기를 주저한 결과 0.7까지 떨어졌는데 이걸 회복하는데 19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들의 당면한 과제인 것이죠. 그래서 육군은 그동안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우리 군은 국방개혁을 통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지난한 과정을 겪어왔고, 지난 2022년도 말에 결국은 육군은 18.1만 명이라는 병력을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한번 저희들은 황골탈퇴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인구의 급락에 따른 입영장병 제한에 따른 우리의 미래를 모색해야 되는 그러한 위기에 도래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육군은 이러한 그 입대 자원의 감소, 2차 인구 절벽에 대비한 모습, 거기에 더불어 간부 지원 인원들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이런 저희들의 당면한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육군에서는 보신 것처럼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서에 나와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전략 목표들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육군 기본정책서 2440에다가 육군의 중장기 미래를 위한 정책 목표와 정책 기조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의 정책 목표는 이겁니다. 첫 번째, 대응 능력 구비와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두 번째, 첨단 과학기술 기반한 육군, 정예 육군으로 변혁을 하고, 세 번째로 매력적이고 신뢰받는 자랑스러운 육군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 11개의 저희들 기조를 만들었고, 그 중에서 오늘 육군역 포럼을 통해서는 1-3번 즉각 전투력 발휘 보장, 그리고 1-4번 예비전력 능력 확충, 그리고 2-1번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현전력 보강, 그리고 3-1번과 2번을 통해서 매력적인 육군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거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1세션에서 우리가 논의할 것은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 전투형 육군의 변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논의된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25년도에 국방혁신 4.0 육군 기본계획을 수정 1호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때 아마도 오늘 논의했던 내용들을 최대한 많이 반영을 해서 모색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2세션에서는 매력 육군 만들기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육군 육군 기획문서에서 반영을 해서 어떻게 하면 매력 있는 육군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세션에서는 예비전력인데요. 이것은 예비전력 정예자원 확보와 그리고 예비군 부대 운용 방안의 발전을 논의하면서 예비전력 확충을 위한 아까 한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을 개정하고, 그리고 예산 확보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참고를 통해서 육군 기획문서에 반영해서 향후 육군의 정책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에는 한 140여 명의 우리 분들이 계시고요. 여기 유충에는 인원을 다 포괄 못해서 한 60명, 100명 가까이 인원들이 저희를 이 모습을 화상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아마 큰 그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미래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미래는 현재와는 다를 것이다. 두 번째, 미래의 뿌리는 현재의 지금 이 세계에서 나올 것이다. 미래는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날들의 총합이라고 하는데, 현재와 구별되는 이유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때가 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또 다른 세상, 또 다른 시각이 존재할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터 드러커는 아마도 현재의 연속선상에서 생각하지 말고 좀 더 파격적으로, 창의적으로, 창조적으로 미래를 고민해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 및 그리고 활발한 토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나은 대답을 내어놓을 수 있다면
그만큼 미래를 잘 들여다보고 그리고 미래 육군을 위한 향상된 대안을 만드는 실마리가 될 것이고, 이는 육군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마디마디를 만들어내가는 육군의 노력의 결실을 더욱 풍성하게 되는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육군의 전 구성원 분들과 육군을 성원하시는 모든 분들 더욱 큰 성원과 지원을 부탁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충성! 예, 감사합니다. 최성진 정책실장님의 발표를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이제 개회식의 마지막 순서로 내빈 여러분의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기념사진 촬영은 총 2회 실시하겠습니다. 1차는 주요 지휘자분들, 2차는 작전사 예하부대 장병들과 함께 촬영하겠습니다. 1차 촬영 후 맨 첫 번째 줄에 계신 분들은 남아 계셔서 2차 촬영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먼저 1차 촬영을 위한 주요 지휘자분들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어서 2차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2차 촬영 대상자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